어제 광화문 집회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방문자 명단 5,900여 건과 광복절 집회 참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거는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고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걸 두고 개신교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내 10여 개 단체가 한국교회가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양지영입니다. 저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23살 대학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저는 해보고 싶은 공부도 다 해봤고 진학한 명문대학교에선 상위 1%로 졸업도 해봤고 그리도 원했던 미국 회사에 취직도 해본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 주어진 꽃길만 잘 걸어가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국회 앞에서 3시간씩 통역하는 것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애국 강의와 청년 문화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까지 감수하며 이번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은 저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그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에게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극보수주의 우파들,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 코로나 확산 범죄자들의 집회로 보였겠지만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모인 국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정선거를 재수사해달라는 국민들,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의사들, 태양광 원자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하는 일반 시민들의 대회였지 특정 집단의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전날 8월 14일부터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8월 15일 집회로 인한 코로나 대확산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엄창섭 교수님 등 여러 의사협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일이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될 만한 일들은 8월 14일부터 적어도 5일 전인 8월 9일부터 2주 전인 7월 30일 사이에 있어야 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면 빠르면 8월 20일, 늦으면 8월 말 사이의 증상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죠. 즉,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의 책임이 8월 15일 집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감염된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월 15일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정부는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또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된 자들을 방치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장례식을 시행하고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없던 임시 공휴일을 만들면서까지 휴가 쿠폰을 나누어 주어 수천만 명이 해운대나 제주도에 몰려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제2차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났다고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8월 15일의 집회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수천만 명의 국민들을 코로나 확산 범죄자들로 몰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왜 정부가 시민들의 모임을 두려워할까요? 8.15 전국민 대회에서 국민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메시지야말로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아닐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 부정선거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300만 대한민국 유권자 중 국민의 60%가 참여한 4월 15일 당일 투표 결과는 미래통합당 124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이었습니다. 국민의 60%인 당일 투표자들이 124대 123석 투표 추세를 띄었으면 국민의 40%인 사전 투표자들도 비슷한 통계를 띄우는 것이 정상이거늘 4월 10일, 4월 11일 사전 투표 결과는 미래통합당 44석, 더불어민주당 204석이었습니다. 서울명지대학 박영한 물리학 교수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합산해본 결과 여당이 야당을 역전했을 뿐만 아니라 180대 103석으로 동전을 1000번 던져도 매번 앞면만 나오는 기이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더 기이한 것은 4월 15일 당일 투표가 끝난 1시간 뒤 저녁 7시에 60% 당일 투표자만 받은 출구조사로 출구조사도 받지 않고 아직 개표도 되지 않은 40% 사전 투표자들의 투표 수치까지 정확하게 예상하여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완벽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124대 123석 추세를 띄운 60%의 국민만 갖고 44대 204석을 띄운 40%의 국민까지 완벽하게 예견하여 총 투표 결과 100%를 맞췄다? 이외에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투표수, 분당을 선거구에서 발견되는 서초을 선거구의 사전 투표용지들, 필체만 다르면 모를까 투표관리관 이름 박환옥이 박찬옥으로 조작된 가짜 봉인, 뗄 때 투표함을 손상시켜야 정상인 보안 테이프 대신 쉽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붙였다 떼도 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포스트잇 노트와 같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칭 밀봉 테이프,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되어야 하는 개표기에 통신이 가능한 4개 USB 포트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한 대에 적어도 1개씩 꽂혀있는 USB 마우스. 유권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에 CCTV 설치 거부.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사전 투표용지들의 고르지 않은 측면 여백. 그리고 무엇보다 2020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 투표에 사용된 이 QR 코드.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QR 코드가 아닌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조지아텍의 컴퓨터과학위원장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더 밀에 따르면 QR코드는 현대 투표 시스템에 있어 비싸고 불필요한 기능일 뿐만 아니라 투표자들이 스캔을 할 때 실제로 투표용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감소시킨다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EARC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설립자인 타라 오 박사는 지난 5월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 조작 의혹이란 보고서에서 개표기는 표 분류와 표 계산을 위한 지시를 받아 작동하는데 그 지시는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사용한 중앙 서버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사전투표소 내부의 선거인 명부 대조용으로 사용된 장비와 개표 결과를 보고하는 통신망 5G 네트워크 장비는 모두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인도 등 서방권의 각국 정부로부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통신 장비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은 국외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으로부터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종업원 지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당위원회가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여 통제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위구르 쪽과 같이 분리 독립 우려가 있는 소수민족에게 특정 스마트폰 앱 설치를 강요하여 모든 활동을 탐지하고 정부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앱을 삭제할 경우 최대 열흘까지 유치장에 구금시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인민해방군의 산하 기업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블랙 시위 전사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 모인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를 외칠 때 대한민국의 언론과 대다수 국민만 무시했지 해외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 정부의 독재주의적인 면모를 비판하는 영국의 유명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 지난 8월 25일 4.15 총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을 상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열린 KCPAC 2020 콘퍼런스, 그리고 미국 전역에 4.15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미국 뉴스들까지. 부정선거는 절대로 감정을 기반한 음모론이 아닌 팩트를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선거 사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이 광화문 일대에 모인 이유는 부정선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면서 정권을 차지하여 현재 제21대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법안 중 하나가